이 풍력 발전기가 결국 발전기잖아. 그래서 31장은 발전기의 원리를 공부한다. 발전기의 원리. 그래서 여기 가보면 31.5절에 발전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패러데이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 기계지, 기계. 그죠? 전기 기기. 요거하고 전동기 있는데, 전동기는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가지고 만드는 거고, 30장에서 공부한 거, 29장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번 단원은 발전기하고 관련이 있다. 요거에 관련된 이걸 설명하는 물리적인 법칙이 물리학에서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이제 원리 위주가 되기 때문에 4장까지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 원리를 이제 적용한 결과, 여기 또 부차적인 설명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31.1절의 패러데이 유도 법칙, 바로 이제 그 장의 제목이죠. 31장의 제목과 같이 그대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 다른 말로 전자유도 법칙. 뭐 기는 안 써도 되고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 발전기, 변압기 이런 것들을 전기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덕택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쭉 본문을 읽어보는데, 본문에서는 여기 유도기전력 여기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전력이 얼마인가? 기전력이니까 전원의 전압이라고 그랬죠. 기전력은 전원의 전압. 그럼 유도된 전원의 전압, 이런 얘기예요. 원래 전원 장치가 없는데 내가 전원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전원을, 회로에 전원이 있는 것처럼 전압을 줄 거야. 그러니까 기전력이 되겠지. 그림에서 첫 번째 나온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요. 이 장치는 전압계라고 봐도 되고, 전압계. 우리 이제 회로 기호에서는 이렇게 계측기를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압계라는 얘기고,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 그러면 전류계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교재에서는 전류계라고 했으니까 전류계라고 생각해도 되고, 전압계를 써도 됩니다. 여기 도선, 검은색 이 고리가 도선고리예요. 도선고리가 이렇게 전류계에 연결되어 있는데, 전원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이란 말이죠. 두 번째 B번 그림. 아무것도 전선만 연결되어 있지, 도선만 연결되어 있지,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갑니다. 가까이.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가. 또는 가져왔던 자석을 멀리 가져가요. 그럼 전류가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 플러스라면 그 반대 운동의 경우, 자석이 반대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자석이 고리를 지나가서 자석 쪽으로 움직이거나 고리 쪽으로 움직이거나 멀어질 때, 또는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지나갈 때.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이 자석이 움직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리를 지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즉 델타 B가 있을 때, 이런 얘기죠. 델타 B가 있을 때, 이 델타 B가 이 고리에 마치 전원이 있는 것처럼, 전원이 있으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서는 일단 전류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전류를 만든다는 얘기는 전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전압. 기전력이 있다. 배터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실험을 해석한 과정인데 실제 패러데이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패러데이의 실험이에요. 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심은 그냥 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철이 있는데 이게 전원을 직류 전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원을 연결합니다. 연결을 이때 여기 둘둘 감았죠. 그래서 이걸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 1차 코일. 그런데 2차 코일도 있어요. 2차 코일도 여기 도선을 둘둘 감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앞에 그림처럼 이 도선을 전류계에 그냥 연결을 하죠. 이도 이제 전류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압계를 써도 돼요. 이래 놓고 스위치를 탁 닫으면 그 닫는 순간에 여기 눈금이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와요. 또 닫아 놓았다가 시간이 지나잖아. 닫아 놓고 나면 또 다시 0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리고 여는 순간, 스위치를 여는 순간 또 어떤 값이 나옵니다. 근데 닫았을 때하고는 부호가 다시 반대예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다시 또 0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 앞에 그림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패러데이가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죠. 왜 놀랐냐면 전원은 1차 코일에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한데 2차 코일은 동떨어진 회로라고요. 전기적으로 뭐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은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게 되는 거지. 근데 이 2차 코일의 2차 회로의 전류는 순간적으로만 어느 순간에 스위치를 닫거나 여는 순간에 그때만 어떤 전류 값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소리죠? 자, 패러데이의 실험을 한번 실제 패러데이가 어떻게 실험했는지 보시면 이게 똑같죠? 우리 교재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심에 도선을 쭉쭉쭉 감아요.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솔레노이드. 이쪽에도 이렇게 감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전류가 2차 코일, 이게 전원이 연결되면 1차 코일, 왼쪽이 2차 코일인데 2차 코일에 전류계를 달아서 전류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겠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나침반 바늘이 쫙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조금 더 실제와 같이 코일을 수없이 감아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원이 연결된 코일을 1차 코일, 반대쪽에 또 코일을 잔뜩 감아서 2차 코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패러데이가 실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1차 코일이 여기 안에 있고 2차 코일이 바깥에 이렇게 쫙 코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측으로 패러데이는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델타 B죠. 델타 B 앞에서 델타 B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실제 전원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는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전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기전력이 만들어진 거다. 앞에 그림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여기 나와요. 아주 중요한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는데 코일 하나마다 이런 전압이 만들어진다. 코일 하나마다. 코일이 N개 있으면 솔레노이드처럼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얘도 몇 볼트, 얘도 몇 볼트, 얘도 몇 볼트 더해져서 직렬로 더해진 거죠. 그래서 코일이 N개 있으면 요 N배 해주면 됩니다. N배. 이거를 지금 외우는데 요 파이 B는 앞에서 우리 30장에서 자기 선속, 자속이라고 공부했죠. 파이 B 자속. 그렇죠?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요거를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얘기는 자속이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속이 변할 때 그 변하는 비율, 변하는 빠르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식을 눈으로 봐서 사진을 착 찍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외우던가.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유도되는데 그 유도 기전력은 코일에, 즉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기전력은 N 곱하기 d 파이 dt. 요게 포인트죠.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뭐 N개 있어요. N개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자기장 이게 B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자기장. 그러면 이 면적을 지나가는 거죠. 이 넓이가 A가 됩니다. 그럼 자속은 파이는 B 곱하기 A죠. 이미 다 한 거야. 그죠? 예, BA 코사인 0도. 그렇죠? 예. 이게 변하려면 이게 변하려면 이렇게 변하려면 B가 변하거나 A가 변하거나 그러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A는 안 변해요. 코일은 가만히 있는 코일이라고 가정하자면 B가 변합니다. B가 변하는데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 변화율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코일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되고, 그런데 이게 N배가 되면 3개, 그죠? 3개 해주면 되겠죠. 뭐 100개 있으면 100개. 이 전체 코일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된다. 근데 이제 이건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된다. 외웠죠? 외웠습니다. 다시 BA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경우 BA 코사인 세타인 경우 그럼 자속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었으면 BA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B가 변해도 자속이 변하는 거고 A가 변해도 자속이 변하는 거고 세타가 변해도 자속이 변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변해도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어느 한 가지만 변해도 전압이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유도된다. 몇 가지 응용을 했는데 응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누전 차단기. 벌써 응용 나오죠. 누전 차단기. 교류 전류가 이렇게 여기 어떤 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기계, 이런 뭐 세탁기 아니면 뭐 냉장고 기계가 있어요. 또는 우리 집 전체. 그래서 외부에서 뭐 전봇대에서 주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에서 22,900볼트를 220볼트로 바꿔서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원을 쓰게 되면 전류를 사용하는 거죠. 전류를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전자장치를 이렇게 지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가 10A다. 그러면 나가는 전류도 그대로 10A가 나가야겠지. 그렇죠? 이렇게 전기장치 지나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이 코일, 감지 코일인데 이 철심 고리를 지나는 알짜 전류는 0입니다. 0. 10이 들어왔다 10이 나가면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철심 내부에 흐르는 전류가 없어요. 그럼 별일이 없는데 10이 들어왔는데 9A가 나간다. 그러면 들어오는 알짜 전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어디선가 1A가 새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겠죠? 자기장이 갑자기 탁 나타납니다. 그죠? 없던 자기장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럼 이 자기장이 이 코일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철심 고리를 쓰는 건 이 자기장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철심 고리를 쓰는 거죠. 철은 자화가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철심에. 그래서 이 자기장이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감지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고,
즉 자기장이 변한 거죠. 없다가 생겨났으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거고, 이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이 코일에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전류를 검지해서 이 차단기 스위치가 뭔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 전원을 다 끊어버려요. 여기 이 안에서 다 끊어버립니다. 스위치가. 그럼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누전 사고를 방지합니다. 전류가 새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돼요. 누전 차단기. 그런데 이제 안전기기죠. 이런 기기에 쓰이게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전자기타 또는 전기기타가 있는데, 기타 줄은 이렇게 철로 되어 있어요. 철,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줄 자체는 자석은 아닌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새까만 뭐가 있죠. 동그란 게. 자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석. 근데 되게 길게 표현했는데 이런 자석이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감싸는 또 코일이 또 있어요.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픽업 코일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금속을 자화시키죠. 그래서 이 금속도 왼쪽은 N극, 오른쪽은 S극 자석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튕겨주면 어떻게 돼요? 튕겨주면 진동하죠. 지하고 진동. 그러면 이 자석이, 금속이 자석으로 변했잖아. 이 자석이 진동해서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요. 얘가 진동하니까 가까이 오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코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기전력은 얘가 올 때 갈 때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기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하게 돼서 이건 교류가 만들어져요. 결과적으로 교류가 만들어진다. 그럼 얘가 진동하는 진동 횟수, 즉 헤르츠 F만큼 똑같은 진동수를 갖는, 주파수를 갖는 교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압이 아주 작잖아. 그래서 이걸 증폭기로 증폭해서 스피커에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도. 그래서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죠. 코일의 기전력 유도하기. 그러면 유도 기전력 구하기. 패러데이 법칙을 써야겠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200번 감긴 코일이 있습니다. 200번. 이것도 이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코일 여러 번 감긴, 그냥 코일 그럽시다. 코일. 이렇게 코일이 있는 거예요. 코일. 이런 거 다 코일이에요. 이런 것도 다 쭉 감아놨죠, 그죠? 이런 코일이 200번 감겨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 원이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좀 감겨져 있습니다. 자, 코일의 면에 수직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가해지고 0.8초 동안에 이 자기장이 0에서 0.5 테슬라로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변한다면 자기장이 변하는 동안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그러면 그대로 식을 쓰면 돼요. 그죠? 파이는 N d 파이 dt인데 일정하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평균 변화율을 써도 되겠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 파이 b는 BA죠. BA 코사인 0도 BA. 그런데 A는 안 변하고 뭐만 변해? 자기장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이제 코일의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 ND의 제곱으로 바뀐 거고, 자기장은 얼마 변했어요? 0.5 테슬라. 얼마 동안? 0.8초 동안. 그럼 0.8분의 0.5가 되는 거죠. 변화율이.
0.8분의 0.5, 그죠? 나중 빼기 처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다 계산하면 4V가 만들어진다. 마치 4V의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코일에 2옴의 저항이 또는 코일 자체의 저항이 2옴이거나 여기에 2옴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면 저항이 있는 거죠. 전압이 4V 만들어졌는데 2옴의 저항에 가해지니까 전류는 2A가 유도 전류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다시 이런 코일이 있어요. 이런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코일에 전압이 만들어지고 이 코일 자체의 저항이 2옴이거나 아니면 전체 저항이 2옴이라면 전압이 만들어졌으니까 전류가 얼마 흐르게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네. 자,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운동기 전력.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조금 좀 다른 걸 한번 볼 건데 여기는 일단 이 식은 다 기억하고 있죠. F는 QVB 기억하고 있고 또는 FB는 ILB도 기억하고 있죠. IL 곱하기 B 29장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QVB, ILB 이게 조금 적용이 되는데 목이 너무 아파. 너무 소리를 질렀나? 자, 31.6번 그림.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 지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걸 갖고 왔지. 여기서 움직이면서 봐야지. 여기 막대가 있어. 막대. 길이 L인 금속 막대가 있고 이 금속 막대를 오른쪽으로 뭐 당기면 일정한 속도를 갖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자기장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막대가. 막대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자유전자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Q가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B 속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위로 힘을 받아요. 위로. 그죠? 그래서 전자는 위로 갈 것 같은데 음전하니까 위가 아니라 바꿔서 아래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 전자는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FB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쌓이는 전자를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럼 자유전자가 아래로 내려왔으면 위쪽에는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에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기장이 또 만들어져요. 아래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예. 물론 이 전기장은 원래 없었는데 전하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양에서 음전하로 위에서 아래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전기력을 받겠죠. 전기력은 F는 QE가 되니까 전기장 방향대로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음전하니까 전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FE 위쪽으로 자기력은 FB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이 여기서 이제 기술하는 조건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럼 평형이죠. 평형. 가속도가 0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R자 힘이 0인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도 R자 힘이 0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FE하고 FB가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FE는 QE, FB는 QVB죠. 같으면 Q가 약분이 돼서 E는 VB가 돼서 이 속도 선택기에서 공부했던 속도 선택기를 빠져나오는 전하들의 속도가 B분의 E죠. E는 VB입니다. 그 식하고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온다 아마 썼을 거예요. 이 식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E는 VB. 그죠?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전기장을 알면 여기 이 내부에 만들어진 저 전기장을 알면 그 위쪽과 아래쪽 사이의 전압차를 알 수 있습니다.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전기장이 VB랑 같은 거죠. B는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 움직이는 속도 2개 곱한 게 전기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기장이 있는 곳에 이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가정하고 이 거리가 지금 L이잖아요. 거리가 L일 때 양단의 전위차가 구해지죠. 델타 V는 ED죠. ED. EL 이렇게 됩니다. EL.
전압이 구해집니다. 위쪽 아래쪽 사이의 전압이. 근데 지금 이 얘네 요 막대는 이제는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이 막대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전화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뭔가 연결만 되면 힘을 받아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배터리 역할을 하게 돼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전압. EL, E는 VB죠. 그래서 VBL이 돼요. VBL. VBL에 E는 VB니까, E가 VB니까 VBL의 전압을 만든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근데 움직이는데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끊으면, 이걸 끊으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을 수직으로 지나갈 때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도기전력은 바로 전위차니까 양단의 전위차가 VBL 또는 BLV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것 같아요. BLV 이런 암기하세요. 암기. 전압이 만들어진다. BLV가 만들어진다. 여기 있죠? BLV. 그림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V는 EL이니까요. 일단 암기를 해두시고, 요게 이제 기전력이 되는 거겠지. 만들어진 전압이니까. 유도된 전압. 이거를 이 그림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지금 설명한 이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장 속을 지나가는 도체 막대에 유도되는 기전력인데, 그래서 운동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운동하고 있잖아. 그죠? 자기장에 수직하게 길이 L인 막대가 V라는 속도로 지나가요. 다 곱해줘요. 다 곱해주면 전압이 몇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 속에 2m, 좀 길긴 하지만 2m의 도체 막대가 초속 10m로 지나가. 그럼 이걸 다 곱해줘. 그럼 전압이 된다고. 전압. 40볼트가 만들어져요. 40볼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40볼트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요 회로 이 그림에서 좀 보면 여기 자기장이 지나가는 넓이를 얘가 코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일. 이렇게 도선이 코일이잖아.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면 폐고리가 바로 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사각 코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럼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은 B, 코일의 넓이가 A, 그렇죠? A는 가로 L 이렇게 되겠죠. 패러데이 법칙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패러데이 법칙은 마이너스 N d 파이 dt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속을 넣으면 되겠지. 자속이 바로 B, A죠. 그죠? BA. A는 X 곱하기 L이 되지. A는 X 곱하기 L.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야 돼요. 자기장이 일정하고 도선의 높이도 일정하다면 dx dt가 되겠죠. 일정한 거 다 앞으로 나오고 BL dx dt가 됩니다. 고리가 한 개라면 그냥 n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지금 고리 한 개죠. 고리 한 개. 그래서 BL V가 돼요. 그렇죠. X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잖아. 막대가 움직이는 속도. BL V가 됩니다. 얘는 BL V.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호까지 쓰면 마이너스, 고리가 n개 있으면 n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유도 기전력의 크기. 얘도 이제 크기만 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LV를 암기하자. 자, 그런데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위쪽이 양 플러스 아래쪽이 음극이 되니까 여기 전선을 이렇게 연결했다면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외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네, 계속 이어져요. 예. 여기다 놨지.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자기장이 있잖아.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위로 흐르는 전류 도선이 있는 거지. 그죠?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을 또 받겠죠. 움직이고 있다 했으니까 전류도 흐르고 있고, 그럼 전류는 위로 흐르고 ILB의 힘을 받겠죠. ILB. 전류는 위로, 자기장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L 곱하기 B 하면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력 FB를 써놓은 건데, FB는 ILB죠. 여기 작용하는 FB는 ILB입니다. 이렇게 FB, ILB. 자, 그런데 또 막대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오른쪽 방향의 힘을 외부에서 가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알짜 힘이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주는 그 힘을 여기는 FAPP, Applied Force, 그래서 FAPP라고 쓴 겁니다. 그냥 FA라고 써도 되고, 얘랑 크기가 같아야겠네요. 그렇죠? 얘도 ILB, 얘도 크기는 ILB,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를 전류가 지나는데 얘는 배터리가 되니까 공급 전력,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고, 누구에게? 저항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고, 저항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 1초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가? 그걸 이제 전력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일률 P. P는 만들어지면 I 전압, 그죠? 이만큼의 공급 전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원에서 공급해주는 공급 전력이고, PR, 저항에서 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I 제곱 R이 돼야겠죠? 우리 앞에서 전력 다 공부했으니까 IV, IV가 I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배터리도 아닌데, 금속 덩어리인데, 금속 막대인데, 외부에서 주는 이 FAPP죠. 외부에서 힘을 줘서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지. 물론 일정한 속도로밖에 못 움직이게 하는, 일정한 속도, 이제 단서가 일정한 속도라면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FAPP가 일을 해서, FAPP가 일을 하는데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F 곱하기 V죠. 순간 전력이, 그렇죠? 힘 곱하기 힘을 줘서 V라는 속도로 이동하게 하고 있는 거죠. FV라는 전력이 일률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ILB라고 했잖아요. FB랑 같으니까. 그러면 ILB 곱하기 V가 돼요. 그럼 여기 BLV가 나온 거죠. BLV. BLV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BLV라고 했잖아. 당연히 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I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전압이죠. 전압이 BLV라고 했죠. BLV. 그럼 R분의 BLV 곱하기 BLV니까 R분의 BLV 곱하기 BLV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이거 다시 본 거야.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할 건데, BLX가 파이가 되고 BLV가 되고, 여기까지는 한 거고, 따라서 전류는 R분의 전압하면 R분의 BLV의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곱한 게 I 하면 두 개를 곱한 게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전력은 R분의 B제곱 L제곱 V 또는 R분의 입실론의 제곱, 이렇게 공급 전력이죠. 역학적으로는 FV.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건데, 저항이 쓰는 전력은 I제곱 R과 같아야겠죠? 예. 자, 미끄러지고 있는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균일한 자기장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거죠. 질량은 M이고 길이는 L인 막대가 있는데,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VI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여 시간의 함수로서 막대의 속도를 구하라. 처음 속도가 VI로 그냥 던져진 거예요. 이렇게 던져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그림에서 이 막대를 튕겨낸 겁니다. 손으로 탁 튕겨냈다고 하자고. 탁 튕기면 오른쪽으로 그때 순간 속도가 VI인데, 그 다음부터는 힘을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자기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다 생긴다고 이게 있어요. 이렇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 기전력.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력을 받겠지. F는 ILB, FB는 ILB의 자기력을 받습니다. 힘을 왼쪽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왼쪽으로 받으면 가속이 돼서 왼쪽으로 가속이 돼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지. 근데 속력이 느려지면 FB도 줄어들겠죠. FB는 이게 R분의 B제곱 L제곱 V잖아요. 그죠? BLV. 그죠? I는 R분의 E니까 R분의 BLV. 그죠? 여기다 BL을 곱해준 거죠. BLV에 BL을 곱해줬어요. 근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야. 힘이 가해지니까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면 다시 그 자기력도 줄어들죠. 속도가 줄어드는데 자기력도 줄어들어. 가속도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계속 힘은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다가 어쨌든 멈추게 된다. 예. 속도가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큰 힘이 작용하니까 처음에 속도가 빨랐잖아요. 큰 속도에서 큰 힘이 작용하니까 빠르게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힘도 감소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가 처음엔 빠르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적게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서 언젠가 이제 멈춤에 이르겠죠. 멈춤에 이렇게 점근성 같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속도 VI에서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돼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그 전류 축전기에서 이 전류나 전하가 감소하는 그런 모양하고 똑같아요.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올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과정이죠. F는 MA, 그렇죠?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해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왼쪽으로 자기력이 가해져서 MA가 되는데 A는 dVdt입니다. 이 I를 풀어 써주면 R분의 BLV니까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되는 거지. 이게 F 그렇죠? FB R분의 B제곱 L제곱 V VI죠. VI 그죠? 처음에는 VI고 힘은 그냥 V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dVdt가 들어있죠. V가 들어있으니까 왼쪽 식은 V에 대한 식으로, 오른쪽 항은 상수항과 T에 대한 식으로 변수 분리합니다. 변수 분리. 미적분할 때 변수 분리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적분해 주세요. 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ln 그죠? v분의 1을 적분하는데 처음 속도 vi에서부터 나중 속도 어떤 모르는 속도 v라고 하고, 시간은 처음이니까 0, 나중 t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걸 v에 대해서 풀게 되면 v는 vi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식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에너지 관점에서 같은 결과에 도달함을 보여라. 에너지니까 배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저항에 쓰는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또는 P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가 저항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저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dEdt죠. dkdt. 이거 운동 에너지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전력이 되는 거죠. 인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값으로 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예 똑같은 동일한 식이.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시고,
쉬어야겠네. 45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렌치의 법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죠.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네, 렌치의 법칙이죠. 렌치의 법칙은 이거는 앞에서 이미 했던 했던 거에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이 패러데이 법칙의 식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상하죠, 그죠? 왜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가는가? 그렇지? 이거를 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말로 표현된 걸 보면 닫힌 회로에서 유도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자기선속의 변화 때문에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 건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답을 쓸 때도 혹시 렌치의 법칙이 무엇인지 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코일에 또는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 또는 전류, 기전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전력의 방향이나 뭐 전류의 방향이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를 만드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코일에 이 도체 막대가 움직이면 이때는 이제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굳이 이제 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넓이가 변하는 거죠. 파이는 BA인데 이게 변하는 건 B가 변하는 게 아니고 코일의 넓이가 변하는 겁니다. 넓이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넓이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속도 증가하겠지. 자속도 증가하겠죠. 그런데 어떤 자속이냐면 들어가는 자속이에요. 들어가는 자속.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넓이를 이렇게 들어가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넓이가 커져서 자속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 현상은 뭐냐면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의 반대는 나오는 자속이 증가하면 되겠지. 들어가는 자속을 증가를 막으려면 나오는 자속을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럼 나오는 자속은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죠. 지면을 나오도록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면을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속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겠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도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속의 변화에 반대하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델타 파이 나누기 델타 t 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도록 기전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오면 자속이 줄어드는 거죠. 들어가는 자속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려면 들어가는 자속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럼 들어가는 자속을 증가시키려면 자기장 들어가야 되죠. 감아주면 시계 방향으로 코일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렇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도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렌치의 법칙이라고 한다.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효과는 마지막에 즉 렌치의 법칙이죠. 에너지의 공급 없이 개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만들어진다면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면 렌치의 법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럼 여기 내려가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내려가는 전류는 아래로 내려가고 자기장은 들어가니까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줘야죠.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에 힘이 자기력이 만들어지지. 오른쪽 방향에. 그러면 지금 속도가 V인데 오른쪽 방향에 자기력이 만들어지면 힘이 만들어지면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진 상태에서 더 큰 전류를 만들어내겠지. BLV가 유도 기전력인데 V가 더 커졌으니까 더 많은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기전력이. 그럼 더 많은 전류가 만들어지면 더 큰 힘이 또 가해지겠죠?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얘기는 계속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무한 속력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저절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또 렌츠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 방향이 바로 자속의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 이 방향, 이 마이너스를 그래서 붙여준 겁니다. 자속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감소하면 증가하도록. 근데 그 방향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자, 31.4절 유도 기전력과 전기장. 유도 기전력 요거죠. 요걸 구하는 법칙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었습니다. d phi dt. 이 식을 잘 기억해야 되고 얘의 방향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를 설명한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패러데이 법칙 안에 렌츠의 법칙이 같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변하는 자기선속이 도선고리의 기전력과 전류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제 알았죠. 요식을 알았습니다. 전기학에서는 전류를 대전 입자의 전기력을 작용하는 전기장으로 설명했다. 이게 뭐야? 전류. 전하가 왜 움직여요? 전하가 움직이는 이유는 전하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기력이 가해져서 그게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전기력이 가해져서 그 전기력을 F는 QE라고 쓴 거죠. F는 QE. 이렇게 힘이 가해지니까 전하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가속이 될 텐데 다른 놈하고 또 충돌할 거 아니야. 또 튕겨져 나가고 또 가다가 또 충돌해서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흐르기는 흘러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게 QV가 아니라 QE죠. QE. QE. 그래서 이 E에 비례하는 거죠. 전류는. 전류 밀도 J는 E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 비례상수를 전도도라고 그랬어요. J는 시그마 E. 그죠? 그래서 전기장이 가해져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도체 고리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전기력을 가할 수 있는 전기장이 생성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앞에서 마치 이런 전기장처럼 도체 막대 움직이는 운동 기전력에서 얘가 운동하면서 여기 전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전하 위쪽에 있고 음전하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전기장, 그죠? 전기장이 금속 내부에서 유도된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흐르게 하는 전류. 이런 전기장을 유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유도 전기장. 본래 유도된 전기장, 그죠? 전기장의 존재는 시험 전하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시험 전하는 전기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다 놓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전하가 있든 없든 전기장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도선고리가 없더라도 전기장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정전하들이 만드는 정전기장, 정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정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유도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이 아니에요. 이런 전기장은 비보존적이다. 정전기장은 보존이었죠, 보존.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전기장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도 전기장은 비보존장이에요. 비보존장. 비보존적인 장을 비보존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dφ dt, 그죠? 전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있으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V는 IR 이렇게 회로에. 그럼 전류가 있다는 얘기니까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힘이 전기장이 있고 전기장이 전하에게 힘을 가했다는 얘기죠. 전기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장. 장이 있어요. 장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요 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전하가 여기 양전하, 여기 음전하가 있어서 이 전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전하 있잖아. 아까 했던 그림을 다시 가면 여기 전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전하가 하나는 위쪽으로 하고 음전하가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여기 전하 분리돼서 전하가 있는 거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하나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에요. 이 전기장은 특수한 경우. 왜 그러냐면 이 그림처럼 도선 고리가 있는데 여기를 이 고리를 지나는 자기장을 변화시켰어요. 자기장. 그러면 고리를 지나는 자속이 변한 거지. 고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맨 처음 우리가 공부한 거야. 도선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지나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얘가 변하는 거죠. 자속이 변해서 이 자속이 BA란 말이야. 이 B를 변하게 한 겁니다. A는 안 움직여요. B를 변하게 해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잖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도선 고리에 마치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반시계 방향에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런 배터리가 여기 연결된 거 아닌가? 이 배터리의 전압이 이 전압이 된다고요. 이 전압이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된다고. 실제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배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경우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런 걸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곳에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곳에. 그 효과가 이 회로에 마치 이 전압 1.5V 또는 2V를 가하는 것처럼 여기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전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지점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그게 아니라 전기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모든 곳에 이런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런 방향, 여기서 이런 방향. 그러니까 여기는 전하들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전하가 있으면 전하가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전류도 또는 기전력도 만들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도체가 없어요.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으면 기전력이 안 만들어지겠죠. 도선이 있어야 배터리를 가지고 전압을 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도선이 없어. 도선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뭐가 있는 거냐? 전기장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장. 그래서 얘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원리고 전기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도선 고리를 갖다 놓으면 도선에 있는 전하들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나 전기적인 압력이 바로 이 기전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기장과 기전력 전압 사이의 관계는 델타 V는 ED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델타 V는 ED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돼요. 그렇지? 이런 관계는 그대로 성립을 해. 그래서 지금 한 얘기가 아니고 교재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기력이 QE잖아요. QE 힘 곱하기 거리 F 곱하기 고리가 한 바퀴라면 거리 FT, 이게 전기장이 한 일 W가 되겠죠. 힘을 가해서 이 양전하를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힘이 전기력이 가해지, 그 지점에서 전기장이나 전기력이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럼 이런 일을 하면 포텐셜이 감소해야죠. 마이너스 델타 U가 돼서 델타 U는 Q 델타 V죠. 이게 V의 정의식이었으니까, 그죠? 델타 U는 Q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에너지 1은 Q 곱하기 델타 V잖아요. QE 지금 얘기한 게, 그죠? Q 델타 V가 이제 기전력 2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QQ 약분해서 전기장 2는 2πr분의 기전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력 이게 이제 원이죠. 원이니까 고리가 원이니까 여기 이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가 d 파이 dt가 되겠지. 그런데 파이가 b 곱하기 1이라면 파이 r 제곱이 돼서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 주는 거죠. db dt 곱하기 파이가 되죠. 파이 r db dt 파이 r 제곱, 그렇죠? 파이 r 제곱 할 수 있겠죠? b 곱하기 2파이 r을 dt 2파이 r이나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겠죠. 2b 파이 r 곱하기 dr d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미안해. b가 바뀌는 거지. b가 바뀌는 거죠. 반지름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db dt죠. 파이 r 제곱 db dt. 이 값이 돼야겠지.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r 제곱이니까 r이 하나 위로 올라가고 그냥 db dt만 남게 됩니다. 이게 이 전기장이에요. 이렇게. 임의에 닫힌 경로에 대한 기전력은 그 경로를 따라서 E 곱하기 ds 기전력이 있다는 건 이 기전력이 V는 ED잖아요. V, ED E 곱하기 적분해주면 경로를 적분해주면 E ds죠. 이걸 적분한 거죠. 이렇게 적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E ds인데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왼쪽 우리 아까 교재에 있는 그림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거죠. 여기 전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게 기전력이잖아요. 그죠? 델타 V는 ED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E 도트 ds를 적분한 게 E 입실론이죠. 전압. 그러면 얘를 그냥 쓰면 되겠지? 요게 얘가 되니까. 그래서 E 도트 ds가 마이너스 dB d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d 파이 dt. 요걸 써야 되니까 d 파이 dt. 요게 31.9번식이죠.
31.9번씩. 요거를 앞에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이걸 뭐라고 썼던 거예요? 유도기전력. 이렇게. 그지? 이거를 전기장으로 설명한 거죠. V는 E, D, E, L, 그죠? 경로, DS 적분한. 한 바퀴 돌아와야지만 전체 경로가 다 도는 거죠. 이게 기전력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전력과 같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거로만 싹 바꿔놓으면 되죠. 그러면 쉬워요. 패러데이 법칙을 안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전기장을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성 고리가 없어도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점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알 수 있는데 그 전기장은 거리의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거리의 함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 한 바퀴가 이 거리가 2파이 r이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2파이 r이 마이너스 d 파이 dt가 되고 파이가 ba 파이 r 제곱이죠. 원으로 잡으면 dt가 된다고요. 그러면 2파이 r 아니 파이 r 제곱 db dt가 되는 거지. r 제곱 db dt가 돼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2를 구할 수 있다고. 이 전기장은 이걸 2파이 r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r db dt가 되는 거예요. 전기장은 2분의 r db dt. 전기장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증가에 반대하는 방향이죠.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감아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전기장이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기장을 유도 전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똑같은 식이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전기장으로 표현된 패러데이 법칙,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야. 이 근처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용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저렇게 써야 되니까. 자, 반지름 R인 긴 솔레노이드가 단위 길이당 n번씩 두 손으로 감겨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인형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Imax는 최대 전류이며 오메가는 교류 전원의 각진동수이다. 이게 I는 I 코사인 오메가 T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전류니까 교류 전류라고요. 교류 전류. 교류 전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럼 제일 큰 전류, 이걸 Imax라고 두는 겁니다. 제일 큰 전류, 그죠? 이만큼의 전류.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이제 내부죠, 외부. 이만큼 떨어진 솔레노이드 바깥 지점에서의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쓰는 거죠. 이 식을 쓰면 돼요. 이 식. 경로를 잡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아주 긴 솔레노이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가 왼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교류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겠죠. 오른쪽 왼쪽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 도선을 지나는 자기장 선속 자속이 바뀌는 거지.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계속 자속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속이 변하니까 자속 변화의 속도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변하는데 그 변화는 그 값에
값과 이 전기장의 경로적분 값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죠. d phi dt는 자속은 요 안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안에만. 그래서 b 곱하기 파이 r 제곱 반지름 r 파이 r 제곱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자기장의 변화율만 이렇게 dB dt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니까 자기장 B는 뮤제로 NI가 됩니다. NI. 그런데 요 i가 I 맥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뀌는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B, dB dt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d phi dt, 그래서 dB dt 코사인만 미분해서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부호 바꾸고. 그리고 E 도트 ds는 그냥 2 곱하기 이 경로. 근데 외부에서의 전기장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대칭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가 r인 곳에서는 전기장이 같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파이 r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요거, 우변은 방금 전에 구했던 요 값이 되고, 전기장 2를 양변을 2 파이 r로 나눠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r이 커지면, 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기장도 이렇게 진동하는 전기장이죠. 근데 주어진 이 자속은 코사인 형태인데 나오는 전기장은 사인 형태가 돼요. 그렇죠? 자, 중심축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유도 전기장은 얼마인가? 그럼 내부에서는 똑같이 또 적어주면 됩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그 내부의 면적만 써주면 되겠죠. 그 고리를 작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큰 솔레노이드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요 거리가 같은 곳에서의 전기장 같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을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솔레노이드의 반지름은 대문자 r이었죠. 그럼 여기를 지나는 선속만 구해야죠. 여기를 지나는 선속 파이 r 제곱,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d phi dt죠. 그러면 식의 형태는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대문자 r이 소문자 r로만 바뀐 거니까. 그리고 2 곱하기 ds의 적분 2 파이 r 이렇게 해서 2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거리에 비례하죠. 그렇죠? 내부에서는 외부로 갈수록, 멀리 갈수록, 솔레노이드 벽으로 갈수록 내부의 전기장이 증가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죠. 축에 대해서 축을 감쌌을 때 돌아가는 방향.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전압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 이 식이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않고 32장 유도 계수로 가는데 여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1장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5절까지가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RL 회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우리 앞에서 했던 RC 회로의 재탕이에요. RC 회로 재탕. 자, 여기는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체 유도 계수, 용량을 계수라고 하네요. 자체 유도 계수. 이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데, 내용은 계속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본래 이게 뭐였어요? 마이너스 n d phi dt죠. 이거 한 30분 하는 것 같아. 욕심만, 그죠? 저절 외웠겠죠. 이제 유도 기전력 패러데이 법칙을 쓴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썼는데, 잘 보시면 이 두 선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지나는 자기장이 변하면
이 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석이 자기장이 변하면 dB가 있으면 dB라고 합시다. dB가 있으면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앞장 후반부에서는 기전력이니까 이걸 전기장 곱하기 경로로 쓴 거고, 그래서 이 전기장을 유도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구할 수 있었죠.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전기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전기장은 측정할 수 없어요. 전기장은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얘를 측정하려면 여기에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알 수 있겠죠. 전하 Q를 거기 가져다 놓고 얘가 받는 힘을 보면 QE라는 힘을 받을 테니까 힘을 측정해서 얘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기장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힘을 측정해서 전기장을 구해내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전기장을 알면 얘는 측정할 수 있죠. 전압계를 두면 돼. 그냥 전압계를 두면 몇 볼트 딱 뜬다고. 그렇죠? 아주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이 식을 쓴 거지. 전압은 금방 측정할 수 있으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자기장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d phi dt잖아. n까지 씁시다. 고리가 n개 있으면 d phi dt가 얘랑 같은데, 자기장이 변했다는, 자속이 변했다는 얘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장이 변했다는 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이제 중심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하자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이 변한 건데,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그 교재를 보고 내가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체 유도를 먼저 설명하자. 자체 유도라고 하는 건 이 자기장이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이 아니라 이 회로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여기 전원이 있든 어떤 이 전류 I라고 하자고요. I.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럼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즉 DI가 생기면, 전류가 변하면 DB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식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B는 2R분의 μ0I 뭐 이런 형태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면적을 곱하면 그게 유도 기전력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dB를 di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장을 직접 재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잴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장이 변했다는 얘기는 전류가 얼마큼 변했다는 얘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본래는 이렇게 앞에서 썼는데 이 안에 B가 들어가 있고, 그 B는 전류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거지. 전류가 변했으니까 자기장이 변한 거죠. 이 전류. 그러니까 전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 변화로. 이 값을 전류 변화율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값이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L이라고 쓰는 겁니다. L이라고. 다시 설명하면, 도선이 있는데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이 전류가 변하면 이 도선을 지나가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B가 변하겠지. I의 변화가 dB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B가 변했으니까 이 도선고리에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B가 변했으니까 I가 변한 이 변화율에 어떤 값을 곱해서 만들 수도 있다. 왜 I를 하냐면, I는 전류계로 측정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전류계를 되면 I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붙어지는 이 비례 계수, 이 계수를 유도 계수라고 합니다. 유도 계수. 영어로는 인덕턴스. 영어를 더 많이 써요.
인덕턴스. L, 기호 L로 표현하는 인덕턴스인데 단위는 대문자 H를 써서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 단위는 그게 요거죠.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자체 유도입니다. 자체. 그 외부에서 간 자기장이 아니라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L 곱하기 I는 DT 빼고 여기 DT 빼고 N 곱하기 파이가 되죠. 본래는 그거예요. N 파이는 LI예요. LI. 따라서 L은 I분의 N 파이가 되는 겁니다. L은 I분의 N 파이. 외울 때는 LI는 N 파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LI는 N 파이. 요거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렇죠? 요 식이 되는 거죠.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이거를 지금 외우세요. 요것만 외워. LI는 N 파이. 요게 자속이거든요. 자속. 그죠? 코일 N개를 지나는 자속은 L 곱하기 I와 같다. 그 자속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죠?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과 자속. L 이렇게. 외울 게 많네요. 여기는. 그죠? 기말고사를 어떻게 봐야 돼, 도대체? 외워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얘를 뭐 굳이 L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똑같은 식을 뭐 분수 모양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헨리가 되는데, 단위가 헨리가 되는데, 헨리를 이제 단위를 분석해 본 거죠. L의 단위가 헨리라는 얘기니까 여기 N 파이는 자속이잖아요. 자속. BA 나누기 전류 되겠죠. 파이는 BA 나누기 전류. B의 단위는 테슬라. A 미터 제곱 나누기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볼트 곱하기 세컨드 퍼 암페어, 이것도 마찬가지. 테슬라 미터 제곱이 뭐예요? 자기장이 단위잖아요. 자기장 B 또는 자속. 그런데 이 자속을 d 파이 dt 하면 이게 전압이 나왔던 거지. 전압. 그죠? 전압. 그래서 자속의 단위는 전압 곱하기 초랑 같아요. 볼트초. VS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류 전압 시간 아주 간단하게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헨리의 단위는 분석을 하면 이런 단위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뜻은 뭐예요? 어떤 코일이 있는데 코일에 1A 흐르면 자속이 얼마나 만들어지냐, 이런 뜻입니다. 코일에 1A 전류가 여기 흐르면 자기장이 얼마나 만들어져서 자속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예요.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전류에 대한 전류가 만드는 자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계수, 이게 인덕턴스라고요. 솔레노이드의 영어로는 자체 셀프 유도 계수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호로 L. 한시에 수업 있는 사람 있어요? 한시 수업. 손 들어보세요. 한시 수업. 이름 뭐죠?